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28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 BTS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돋보이는 날이었고요. 롯데 지주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증시에서 주도 업종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안정적으로 베팅할 만한 종목군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정성과 그리고 미래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는 기대되는 한번 섹터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올 초만 해도 사실 코로나 관련된 이런 여파들이 사실 단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업계의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장기화가 되면서 대다수의 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런 악재로 인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충격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 악재가 수혜로 작용이 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특정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업들과 산업들도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군들은 간편식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식품 관련된 업종인데요. 자, 최근에 주가 추이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 보였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캐파가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코로나 영향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외출을 자제하고 있죠. 물론 아주 심했을 때보다는 많이 그래도 외출을 조금씩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외출을 자제하는 것들이 약간 일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밖을 못 나가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집에서 있는 것도 좀 괜찮고요. 외출 자제해도 충분히 즐길 만한 것들이라든지 생활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는 것들로 생활 패턴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오히려 수혜받는 업종들도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홈코노미 시대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집과 그리고 경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홈코노미 시대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자, FMCG라고 하죠. 일용 소비재 시장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필품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용 소비재 시장이 실제로 1분기 때 작년 대비해서 7.7%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7%가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점점 더 지금 주 단위로도 그렇고요. 월 단위로도 계속 올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장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유지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왜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일용 소비재가 늘면서 사실 집밥도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 시장은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간편식 관련된 뉴스를 좀 보시거나 또는 뭐 이런 식료품 관련된 회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마 GS 리테일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던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판매량도 늘고 실제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최근에 호실적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간편식 관련된 시장은 한 단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과 같은 종목 장세에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넣기에는 이런 시장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코로나 영향뿐만은 아닙니다.
기존 그 전부터 이미 간편식 시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면요. 자, 싱글라이제이션입니다. 자, 싱글라이제이션은요,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 비혼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뭐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상당히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경제 생활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혼자 사는 사람, 저도 자취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요. 자, 우리가 혼자 살거나 소규모의 인원이 살게 되면 사실 뭐 시장이라든지 또는 마트를 이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형마트는 더 이용하기 어렵죠.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사실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시장은 그만큼 성장을 했죠. 왜? 편의점은 사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싱글라이제이션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면서 간편식 시장이 이미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번에 아주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폭증을 하면서 주가까지도 완전히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식료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방어주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민감주라든지 또는 이런 뭐 IT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실적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가도 레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한 단계 레벨업하기 전에 빠르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편식 관련주 매매 전략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보세요.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장 어떻게 보면 식료품 시장 가운데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GS 리테일이 아주 좋은 실적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 지금 다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요. 지금 실적 전망치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적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제고가 되겠죠. 자, 그리고 결국 주가라는 거는요,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실적의 주가는 수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간편식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성장해서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도 들어오는 실적의 그 절대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기존의 주가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베팅하기가 좋습니까? 그죠?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것도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이 실적 고정치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중장기 베팅할 때 가장 우리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는 실적 성장세도 있지만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최근에 조금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어요. 잠시 후에 뭐 보여드리겠지만 뭐 GS 리테일도 많이 올라왔고요. 우양이라는 기업도 상당히 시장에서 좀 집중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아직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조금 더 중장기를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올라갔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은 간편식 관련된 종목들을 대표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기서 나온 차익 매물이 어디로 갈까요? 간편식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저조했던 것들. 그런데 일단 실적은 안정적인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순환매도 고려하는 전략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일단 당연히 지금 이 업계 내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신세계푸드부터 풀무원, CJ 제일제당, GS 리테일, 오뚜기, 뭐 대상, 동원 F&B
그리고 뭐 동원수단도 있고요. 같은 뭐 계열이고요. 뭐 푸드나무나 CJ 시푸드, 그 다음에 사주 오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양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식품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식품은 조금 실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시기에는 물론 주가 차트는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급등할 때는 얘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나중에 순환매를 고려할 때는 일단 관심 종목군에 넣어놓는 것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서울식품을 제외한 위에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몇몇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화면 넘어갑니다. 자, 잠시만요. 자, 지금 실적들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동원수단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매년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좋았죠. 그런데 작년에 지배주주 순이익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일회성 비용들이 작용하면서 비지배배 주주 순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도 괜찮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신세계푸드. 자, 역시나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좀 좋아지다가 올해 역시나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순이익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지금 많은 업계에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나씩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자, 풀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조금 당기순이익이 조금 저조한 모습 보였죠. 그렇지만 일단 올해 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요.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있는 기업입니다. 오히려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할 때는 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 또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이 필요한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CJ 제일대당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CJ제일당은 계속적으로 역시 꾸준하게 실적이 아주 좋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실적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주가가 좋았던 대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죠. CJ제일제당이 지금 보여드렸던 것 중에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GS 리테일입니다. 자, 리테일 같은 경우도 올해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좋았고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더 상향 조정되는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GS 리테일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데 전략적인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뚜기도 그렇고요. 자, 실적 전망치 좋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이 가이던스들은 상향 조정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 때 상당히 지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 안정적으로 중장기 베팅하기에 너무나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봤던 GS 리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는요, 종가 기준으로 16% 이상이 올랐습니다. 장중 고가로는 20%가 넘게 올라갔었죠. 오늘도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가운데 일단은 한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가 되는 모습, 약간의 매물벽에 걸려있는 모습 보이지만 일단은 올해 벌써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큰 종목 볼게요. CJ 제일지당 같은 경우 오히려 올해 초, 자, 올 초 주가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영역에서 지금 소폭 오늘 약간의 조정 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 중에 우양 한번 볼게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니까요. 자, 우양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에 16%대 급등을 해주고 오늘도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가 막판에 좀 밀리면서 1.7%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올해 초 주가는 이미 뛰어넘었고요. 전고점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보세요. 아까 전략을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긴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현금화를 시키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재차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 연휴를 앞둔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변동성과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아주 중장기로 난 베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저 PBR 종목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세계푸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그리고 자 대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조 오양,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로 보면 뭐 동원수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좀 덜 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금방 튀진 않더라도 장기로 베팅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의 절대치가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장기로 베팅한다면 당연히 저 PBR 종목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베팅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좀 낮은 종목들, 1배 미만의 종목도 괜찮고요. 하지만 대다수가 사실 PBR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업들 잘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순환매를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시고 여기서 먼저 튀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미 이번 주에 GS 리테일도 한번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우양도 올랐었죠.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른 지금 테마주 쫓아다니시는 분들 많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상당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더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간편식 관련된 식료품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은 실적이 되잖아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적자 아닌 기업이 있을까요? 대부분 적자가 많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거품 빠지면 다시 급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조금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베팅하기에는 훨씬 더 이쪽이 낫다. 남들이 테마주 쫓아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혼자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올라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매매를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 바로 손실로 그것도 손실폭이 커질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시즌에 이런 악재들이 남아있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도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편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하나하나씩 한번 보세요. 이 종목군들 다 적어 놓으시고 한 번씩 보시면 실적 너무 좋고요. 딱히 트집을 잡을 만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베팅 가능한 종목군이니까요. 앞으로 주가 추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한 단계 주가라든지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섹터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서 하반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편식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저희 리얼스탁과 그리고 박정석의 수익공장이란 사이트가 함께 지금 우리가 팍팍투맨이라는 이름으로요. 지금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지금 컨텐츠 하단 부분에 보셔도 글 내용에 보시면 유튜브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URL을 제가 적어놨고요. 참여 코드를 혹시 클릭을 하셔야 되시면 432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다양한 정보도 드리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좋은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지금과 같은 종목 장세를 아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의 퀄리티라든지 또는 종목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함께 올해 2분기, 이제 2분기 지나고 있잖아요. 2분기에도 한번 수익률을 높이시는데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오실수록 아마 더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편식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올려드렸던 컨텐츠들 중에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중장기로 베팅하기 좋은 성장주의자, 가치주인 종목들 많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카메라 관련주도 있었고요. 5G라든지 2차전지 등등등 좋은 컨텐츠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참고하셔서 중장기 베팅 가능한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